아산 탕정 외국인 투자 지역에 첫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아산시는 에드워드 코리아 아산 공장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면 모든 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열린 시장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열린 시장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인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내년 4월까지 천안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탕정 외국인 투자 지역에 첫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아산시는 에드워드 코리아 아산 공장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쯤이면 모든 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코리아 아산 공장이 아산 탕정 일반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준공됐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진공 펌프 및 가스 처리 장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사가 공장 신설을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충남도 아산시와 협약을 한 지 1년 만입니다. 공장 신설로 120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인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등이 있어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코리아를 시작으로 탕정 외투 지역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속속 입주할 계획입니다. 산업용 실린더와 밸브 등을 생산하는 로타렉스사 역시 9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재 반도체 고순도 가스용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로 오는 10월쯤 준공될 예정이며 시는 조만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과 입주 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지역 85,300여 제곱미터 가운데 83%가 입주 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아산시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에 모든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투 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면은 100% 입주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하게 되면은 신규 고용은 약 2,000명이 발생할 것을 보고 있고 지역 생산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외국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아산시가 첨단 산업의 메카로 또 한 번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열린 시장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열린 시장실은 시장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소통 창구로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진행됩니다. 열린 시장실은 방문이나 전화,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수집가인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 지금은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시킴이라는 예명이 더 알려져 있죠.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임과 포춘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본떠 만든 대형 작품들이 전시관 벽면에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에겐 때마다 날아오는 우편물에 불과하지만 작가 시킴에겐 잡지의 이미지, 폰트, 배열 하나하나가 작품의 토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 작업의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양화, 서양화라는 장르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작업은 시킴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과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업가 김창일에서 지금은 아트 컬렉터와 아티스트로 더 알려진 시킴의 13번째 개인전이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매번 이색적인 재료로 관심을 끈 시킴은 이번 전시에서도 철가루와 커피, 들기름 등을 작품 곳곳에 녹여 넣어 다양한 재료의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마네킹에 건축 재료인 시멘트를 바르기도 하고 작품 과정에서 사용했던 페인트통이나 신문지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어떤 실험과 재료에 대한 실험과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형상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제는 천안의 상징이 된 아라리오 조각공원을 만들어낸 것처럼 시킴은 지역사회에서 향토 기업가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된다면은 뭐 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천안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저한테 오면은 저 나름대로 천안의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싶습니다. 파격에 파격을 더해가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내년 4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임업살림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6월 30일 현재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충남도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지급 금액을 확정해 오는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충전시설 진입로에 주차 또는 물건을 적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산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아산시 관내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아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활동은 물론 청년 프로그램 참여 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청년 아지트 나와유로 하면 됩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부재단 김유나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김 이사는 천안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 놀 권리와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 복지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유나 중부재단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그 중부재단 상임이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중부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중부재단은 아산 지역에 위치한 JB 주식회사의 네.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입니다. 2003년 12월에 저희가 창립이 되어서 내년이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20주년째 이렇게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중부재단에서 많은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중부재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지 현장에서 소진이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쉼을 주고 대체 인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활기차게 그 현장으로 복귀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매개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사라든지 이제 사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휴식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복지재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중부재단이 혁신적인 부분으로 해서 미국 사회에도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반향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재단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되었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사회복지사들을 지원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도움을 주고 발로 뛰고 이러는 거를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 혹은 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발상을 전환해서 그 도움의 매개체로 역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돕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한 발상의 전환 때문에 그런 새롭고 혁신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한테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지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충전자 역할을 해주셨던 부분이 아마 미국에서도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역할이 더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번에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를 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어린이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희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인 해이기도 하고 JB 주식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과 JB 주식회사가 뜻을 모아서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또 지역에 천안과 아산, 세종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환경 그림을 그리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인식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번 대회가 좀 다른 대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희 대회에서는 이번에 이제 예선을 통해서 100명을 먼저 선발을 해요. 본선에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12명을 뽑는데 그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시상과 모든 것을 다 미술대회를 끝나고 나서 저희가 미술대학교 교수라던가 예술중학교 강사와 같은 이런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 꿈 놀이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꿈을 막 키울 수 있는 놀이터가 돼주고 있잖아요. 꿈 놀이터를 통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중부재단에서는 기존까지는 그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어떤 한 트랙으로서 어린이의 그 복지를 개선해준다 그러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탐색을 하고 가는 중이고요. 그 일환이 이제 어린이 꿈놀이터를 천안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꿈놀이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놀이를 통해 힘을 키워서 어린이가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 상임이사님 말씀 중에 가슴이 확 와닿았던 부분이 어린이 복지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린이 복지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만큼 어린이들의 놀 권리, 배울 권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꿈을 키울 권리를 우리 꿈 놀이터를 통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계획 잘 마무리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에게 복지를 심어줄 수 있는 꿈 놀이터가 되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여러 현안 과제가 있지만 민민 갈등 혹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종보 처리 여부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문제인데요. 이런 난제를 최민호 당선인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들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보 처리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기본 입장은 존치입니다. 세종보를 활용함으로써 금강 보행교 일대를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존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 당선인이 최근 환경부 장관과 행복청장을 잇따라 만나 세종보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 투표 등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 당선인은 세종보 처리 권한은 국가관리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 결정권을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수렴한다. 민주적 절차를 갖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은 아니다라는 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지난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시의회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 문제도 관건입니다. 입지 후보지인 전동면을 비롯해 세종시 북부권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인수위 해당 분과가 지난 21일 후보지를 둘러본 가운데 최 당선인은 우선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위법부당한 것이 있다면 위법부당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라는 고민도 해야 볼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소송을 하고 있다면 소송 결과를 보고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이러한 난제들을 최민호 당선인이 취임 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아산국제무역항건설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전담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해 오는 2024년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아산건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시장 후보 시절 경제수도 아산을 만들겠다며 아산만 갯벌을 활용한 아산항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박경기 아산시장 당선인. 평택, 당진, 아산으로 이어지는 드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여 산업도시 아산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최근 열린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아산항 건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인주면 걸메리 일대 130만 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첨단 임해산업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아산항을 개발해 평택 당진과 연계한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항만과를 신설하고 2024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 당선인은 평택항 등이 이제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아산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30년 후에는 아산항이 개항돼 아산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미 아산시가 제시한 소형 선박 접안시설과 친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해수부가 갯벌의 보존 가치와 과다한 예산 등을 들어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력이 있는 데다 갯벌 매립 등을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연기 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합니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이나 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해 이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 경계협의는 연기 소정 2지구에 해당하는 106만 8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지구별 마을 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9,800가구입니다.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달라지며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복명동과 성정동, 안서동 등 원룸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감시단은 오는 10월까지 무단 투기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하게 됩니다. 불법 투기 행위 적발 시엔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9회 청소년 예산정책 제안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청소년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예산 법무과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된 청소년들은 다음 달 23일 청소년 예산학교에 참여해야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안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